좋은 에세이는 특별한 사건을 자랑하는 글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글이다. 토리 편의점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구독해주시고요.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경험을 나열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라. 에세이를 잘 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하다. 사건을 쓰지 말고 그 사건을 해석한 자신을 써야 한다. 많은 사람이 에세이를 쓸 때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한다.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를 차례대로 적는다. 그러나 그런 방식만으로는 좋은 에세이가 되기 어렵다. 그것은 이력서의 문장을 길게 풀어놓은 것에 가깝다. 에세이의 목적은 경험 목록을 제출하는 데 있지 않다. 좋은 에세이는 읽는 사람이 글쓴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에세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다. 특별한 경험이 반드시 좋은 에세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평범한 경험도 훌륭한 에세이가 될 수 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한 일,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본 일,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팀 프로젝트에서 겪은 작은 갈등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토리 편의점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구독해주시고요.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재 목록을 만들어라. 에세이를 쓰기 전에는 바로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소재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적어보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완성도 있는 문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키워드만 적어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생각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를 크게 바꾼 사건은 무엇인가? 실패 후 내가 다르게 행동하게 된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 경험은 무엇인가? 평범하지만 나를 잘 보여주는 순간은 무엇인가?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단계의 목적은 좋은 소재를 바로 고르는 것이 아니다. 선택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사람은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자신의 삶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나 차분히 목록을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험이 떠오른다. 그중 일부는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을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 소재 목록을 만든 뒤에는 각 경험 옆에 세 가지 질문을 붙여야 한다. 1. 이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2. 이 경험 이후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3. 이 경험은 나의 어떤 성격, 가치관,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험은 에세이 소재로 약하다. 아무리 인상적인 사건이라도 해석이 없으면 독자에게 남는 것이 적다. 반대로 사건 자체는 평범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면 좋은 에세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경험의 크기보다 의미의 깊이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에세이에 대단한 경험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봉사, 창업, 수상 경력, 유명 기관에서의 인턴십처럼 눈에 띄는 경험을 써야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에세이에서 독자가 알고 싶은 것은 경험의 규모가 아니다. 독자는 그 경험 속에서 글쓴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같은 프로젝트를 경험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과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과 판단 과정을 보여준다. 후자의 글이 더 설득력 있다. 왜냐하면 그 글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는 문장은 별다른 인상을 주기 어렵다. 그러나 팀원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나는 먼저 각자의 우선순위를 듣고 공통 목표를 다시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조율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쓰면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난다. 좋은 에세이는 독자가 글쓴이를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을 상상하게 만든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인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사람인지가 글 속에서 보여야 한다. 일화를 나열하지 말고 하나의 주제를 묶어라. 토리 편의점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구독해주시고요.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에세이를 망치는 흔한 방식은 여러 경험을 많이 넣는 것이다. 많은 경험을 넣으면 자신을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글의 초점이 흐려진다. 독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에세이에는 중심 주제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글 안에서 너무 많은 성격과 장점을 증명하려고 하면 글이 산만해진다. 한 편의 에세이는 한 가지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에세이에서 나는 도전적인 사람이다를 보여주었다면 다른 에세이에서는 나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다를 보여줄 수 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나는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이다를 보여줄 수 있다. 여러 편의 에세이를 써야 한다면 각 글이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반복을 피하는 것이다.
모든 글에서 같은 장점만 반복하면 입체적인 인상을 주기 어렵다. 글 전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았을 때 독자가 글쓴이를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에세이의 기본 구조. 좋은 에세이는 대체로 다음 구조를 가진다. 문제 또는 상황. 제시 먼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때 배경 설명은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한다. 독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긴 배경 설명은 글의 힘을 떨어뜨린다. 나의 선택과 행동.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단순히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쓰기보다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회의를 다시 열었다. 상대의 의견을 따로 들었다. 자료를 새로 분석했다. 실패 원인을 기록했다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다. 갈등 또는 어려움. 좋은 에세이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야기는 독자의 관심을 오래 붙잡기 어렵다. 갈등, 실패, 오해, 두려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야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난다. 깨달음과 변화 에세이의 핵심은 여기다.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 뒤로 어떤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깨달음이 너무 추상적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많은 것을 배웠다가 아니라 성과보다 신뢰가 먼저 쌓여야 팀이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다. 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현재와 미래로 연결. 마지막에는 이 경험이 지금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특히 입학 에세이, 자기소개서, 지원 에세이라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선택과 미래의 목표로 이어져야 글 전체가 완성된다. 토리 편의점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구독해주시고요.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처음부터 짧게 쓰려고 하지 마라. 에세이를 쓸 때 처음부터 제한 분량에 맞추려 하면 글이 빈약해질 수 있다. 초안 단계에서는 넉넉하게 쓰는 것이 좋다. 말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적은 뒤 나중에 덜 중요한 문장을 덜어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초안은 생각을 꺼내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문장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너무 일찍 다듬으려 하면 중요한 생각이 나오기 전에 글이 막힌다. 먼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질문해야 한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 문장은 핵심을 돋는가? 아니면 설명만 늘리는가? 이 경험이 나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사건만 보여주는가? 이 질문을 거치면 불필요한 설명과 세부 사항을 줄일 수 있다. 좋은 에세이는 많은 정보를 담은 글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남긴 글이다. 문장보다 내용이 먼저다. 에세이를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문장을 멋있게 만들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좋은 에세이의 핵심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다. 문장이 조금 투박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고 구조가 분명하면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표현은 세련되어도 내용이 비어있으면 독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특히 지원 에세이나 자기소개 에세이에서는 문학적인 표현보다 정확한 내용이 중요하다.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심사자나 독자는 문장 솜씨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글을 통해 사람을 판단한다. 따라서 좋은 문장을 쓰려고 하기 전에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왜 이 경험을 선택했는가? 이 경험은 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의 이야기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글은 아무리 문장이 좋아도 약하다. 모범 답안을 베끼지 마라. 좋은 에세이 예시를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 좋은 글이 어느 정도의 깊이와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시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은 위험하다. 글의 구조, 표현 방식, 소재 선택을 무리하게 모방하면 글쓴이의 고유한 목소리가 사라진다. 에세이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다. 물론 기본적인 완성도는 필요하다. 문장이 명확해야 하고 논리가 이어져야 하며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쓴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다. 남의 성공적인 글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것은 이 정도로 깊이 생각해야 하는구나 를 알려주는 예시이지 그대로 가져다 쓸 틀이 아니다. 좋은 에세이는 결국 자기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을 자기 언어로 해석해야 한다. 좋은 에세이를 위한 점검표 초안을 쓴 뒤에는 다음 질문으로 글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가? 이 경험은 나의 중요한 면을 보여주는가? 실제 행동과 장면이 드러내는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했는지가 드러나는가? 다른 사람이 써도 될 만큼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가? 시작, 전개, 깨달음, 현재와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없어도 되는 배경 설명과 반복은 없는가? 과장하거나 꾸며낸 느낌은 없는가? 이 점검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제와 해석이다. 글을 다 읽고도 핵심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 써야 한다. 경험은 있는데 변화가 없다면 깊이를 보완해야 한다. 멋진 표현은 마지막 단계에서 다듬어도 된다. 에세이는 결국 나를 이해시키는 글이다. 에세이를 잘 쓰는 법은 비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에 가깝다.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돌아보고 그중 의미 있는 소재를 고르고 하나의 주제로 묶고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내고 자신만의 관점을 남기는 것이다. 좋은 에세이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글이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까지 나아간다. 더 나아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배우고 일하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에세이는 자신을 포장하는 글이 아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글이다.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자신이 걸어온 변화의 과정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편이 더 강하다. 결국 좋은 에세이의 출발점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이해다.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 경험이 왜 중요했는지, 그 이후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그 답이 분명해질수록 에세이는 자연스럽게 힘을 얻는다. 좋은 에세이는 삶의 사건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과한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글이다.